첫 번째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답답하셨어요? 네, 시청자님? 예,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분이셨군요. 매수가 예. 그리고 비중은요? 16,000원에 15%예요. 16,000원에 사셨고요. 15% 갖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품주 갖고 계신 분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가장 예. 궁금하세요? 예, 회사 재무 상태도 좋고, 네. 1분기 수익성도 좋았는데, 음. 지금, 이게 근 2만원대에서 지금 14,000원 이렇게 빠졌어요. 네네. 여기 가격이 전 고점까지 회복이 될런지, 앞으로 전망. 가장 그리고, 궁금하세요? 예, 매도 시기 같은 것 좀 네.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계셨나요? 목표가요? 한 2만 원 선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회사 전 실적 고점. 부족고 네. 기업도 좋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2만 원 수준까지 회복 가능할지 재무제표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적 전망도 예.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예. 마시고요. 기다려주세요. 예. 네.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올랐는데요. 2.04% 오르면서 1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청자님은 16,000원에 들어가셨고요. 2만 원 정도를 좀 기다리셨는데 지금 전 저점이 14,000원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15,000원까지 올라왔네요, 과장님. 네. 자화전자 하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IT 부품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앞서 시청자님께서 재무 상태를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실까요? 그 핸드폰 부품 회사를 포함해가지고 그 완성품에 납품하는 벤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는 그 시청자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주주분들 중에서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상으로 굉장히 쌌는데 이익도 많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그 고민을 하셔가지고 너무 싸다고 생각하셨고 올라갈 거라고 지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전고점까지 못 올라간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왜 못 올라가는지 그리고 왜 벤더 회사들이 할인을 이렇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먼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AF라고 오토포커싱입니다. 혹시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카메라를 찍으시는 시청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흔들리다가 딱 고정되죠. 그 포커싱 맞추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자화전자고요. 또 액추에이터 같은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 90% 정도라고 보시고 나머지 부품도 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매출의 비중이 카메라 모듈이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만드는 거의 대부분이 카메라 모듈인데 그 카메라 모듈을 거의 어디에 납품하냐면 거의가 아닙니다. 전부 다예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지금 그 처음에 이제 전망치 그리고 이제 잠정치를 발표했다가 실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약간 더 떨어졌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쪽 실적이 더 안 좋아졌는데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내가 만약 삼성전자라고 투영해 갖고 볼게요. 내가 삼성전자인데 내가 스마트폰이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 그러니까 나한테 납품을 하는 자화전자에 기존의 카메라 모듈을 100에 받았다. 그러면 이제 100에 받을까요? 만약 내가 삼성전자라면 100에 안 받고 싶은데 80에 받고 싶은데 아니면 적어도 90 더 다운되게 받고 싶고 매출도 당연하게 더 적게 받겠죠.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과거치는 사실 의미는 없고 지금부터 미래에 얼만큼의 수익을 안겨다 줄 건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FN 가이드를 포함해서 이제 HTS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이 전망치라는 것도 과거 자료예요.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졌거나 스마트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는 그 예상치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재무제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가 인하 및 매출 저하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이 아마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재무지표를 보니까 정말 싸죠. 이렇게 쌀 수가 없죠. 작년 실적, 재작년 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줄어든다고 해도 줄어든 걸 감안해도 굉장히 싸죠. 지금 시가총액이. 근데 저는
이 2014년 예상치, 그러니까 FM 가이드 자료를 통한 예상치나 내년 내후년 자료가 안 맞을 거라는 거죠. 그 삼성전자도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뭐 몇 개월 전에 나온 거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제가 봤을 때 3분기 실적 전망치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에서 지금 샤오미가 점유율 1등으로 삼성전자 2등으로 밀려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데 내 거 안 팔려가지고 실적이 줄어드는데 나한테 납품하는 애한테 비싸게 줄까요? 안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2분기도 지금 예상치가 떨어졌는데 그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3분기, 4분기도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좋아지려면 삼성 스마트폰이 다시 엄청 좋아져야 돼요. 근데 뭐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이제 가격으로 밀고 나가는 죄송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능으로 밀고 나가는 시대는 좀 넘어갔고 이제는 사실 좀 싼 거 사더라도 잘 괜찮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애플의 브랜드 파워가 좀 떨어지는 이런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너무 높은 반등치를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업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방 산업도 문제고 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단가 인하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좀 앞으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또 자화전자가 OIS라고 해서 광학 손떨림 방지 기능에 대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들었는데 갤로트4에 이 적용이 되면 수혜를 굉장히 크게 입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기대할 수 없을까요? 또 OIS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 같은 경우에는 OIS 방식도 있고 다른 방식이 있는데 지금 LG 스마트폰이 OIS를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살아났다고 하는 펜텍의 새로운 스마트폰도 OIS 방식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가 OIS 방식으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에 과연 자화전자가 납품을 하게 될지, IM이 납품하게 될지, 해성옵틱스가 납품하게 될지는 모르나 OIS 쪽이 채택이 된다면은 기술적으로 반등은 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자화전자의 OIS가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원벤더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원벤더로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성옵틱스 같은 데랑 투벤더 혹은 IM하고 3벤더 이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상했던 야 우리가 이제 자화전자가 삼성전자의 OIS 쪽에 채택이 되면은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3밴드 이상이 되면 굳이 얘한테 납품을 안 줘도 다른 애들한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삼성전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얘가 만드는 주력은 카메라 모듈인데 그쪽에서 단가 인하가 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슈인데 저는 그 이슈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슈 측면에서도 호재보다는 악재성 요인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앞서 2만 원까지 가능하냐는 물음에 처음에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그럼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다행인 건 자화전자 올해 실적이 예상치보다 절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벌어놨던 것 때문에 순자산으로 감안하면 아주 비싼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아주 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크지 않고 그렇다가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해도 크지는 않지만 다만 패러다임상 순전은 필요해요. 일단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요 지지선이 지금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반등 나온 것도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이렇게 그 회사가 망가져 버린 그러니까 전방산업 때문에 향후 실적 전망이 꺾여버린 거는 반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자화전자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핸드폰 부품주를 갖고 있는데 과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1분기 시도 굉장히 좋았는데 계속 밀리네. 이런 거는 향후 전망치가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살펴보시고 단기 반등을 노리셔야 되고요. 저는 하단으로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볼 때는 어떤 걸로 제시드릴까 하다가 일단 볼린저밴드 하단을 깬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거를 이탈했을 때는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상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주봉상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하락 추세선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단기 반등으로 보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반등이 온다고 해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봉상으로 반등이 온다고 했을 때 걸리는 선으로 제가 보는 거는 20주봉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주봉 정도면은 최고치다. 그게 한 16,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시청자분이 고민을 하시든 아니 많은 주주분들이 고민하시는 OIS 채택된다. 좀 쌩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를 매도로 잡으라는 거죠. 근데 그 맥시멈 타이밍을 저는 16,500원 정도로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일봉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인데 과거에 보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일시적으로 깬 적은 있지만은 완전히 깬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이 14,400원이거든요. 14,400원인데 이거를 장중은 아니고 종가상까지 깨버렸을 때는 손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절이 필요하다고 하면 14,400원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깬다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아니면 OIS 채택이 힘들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저는 시장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알려준다고 봤을 때 업황으로 봤을 때는 손절 라인도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 라인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전략을 좀 살펴드렸습니다. 예. 전망이 좀 좋지가 않아서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전망 그리고 전략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예, 잘 생각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기운 네, 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문의 수고하세요. 주세요. 네, 자화전자였습니다. 두 분 전략 함께 정리해봅니다. 장용준 과장의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16,500원, 손절가 14,400원이고요. 김봉만 전문가의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 13,5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게시판 사연도 살펴드립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증권통으로 남겨주신 분입니다. 옴니시스템 1,303원에 사셨고요. 50%를 들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많이 들고 계십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이 옴니 시스템이 스마트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들썩였던 종목이 아닌가요? 지금은 1,200원대에서 마무리되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전략은요? 자, 비중이 너무 높죠. 지금 오늘 거래도 크게 안 나오고, 지금 PS텍 차트 한번 보시죠. 누리텔레콤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블랙아웃, 그러니까 전력난 나오면서,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막 급반등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 멈출 정도로 불량 부품 납품설 때문에, 그랬었는데, 올해도 아마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더웠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에 정부에서 원천적으로, 불량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그 악성 부분을 점검을 잘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전력난 얘기가 한 번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종목군들이 좀 기대감 때문에 5월달, 6월달까지 좀 올랐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주가 오히려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밸류 측면에서는 현재 그 주가는 이렇게 아직도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 재료에 의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만약 전저점 깨버리면 일단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트레이더죠. 고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차트 보시면, 지금 거의 이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소위 얘기하면 손큰 개인들이 또 몇 마진 던져버리면 또 전저점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1210원을 일단 지지했는데요. 1180원이 단기 맥점이에요. 1180원. 그래서 요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일부라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밑에 잡더라도. 그게 원칙이죠. 개별주는. 주가에 이제 언론 보시면, 이번 달에 조금 흘러내니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달 정도 좀 올랐지 않겠나. 중간에 어떤 또 블랙아웃이 전력난이 또 발생해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반등 시마다, 옴니 시스템은 현금화 하시고요.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61선, 소위 수급선이 306하고 481선을 그 다음 주 되면 데드시켜버립니다. 골치 아픕니다. 데드시켜버리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장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부근입니다. 1,300원에서 1,350원. 그 라인에서 전량 다 현금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전량 매도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 문의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함께 참고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SM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6,000원. 네, 56,000원이시고요. 비중은요? 어느 정도 담으셨나요? 예? 비중을 어느 정도 담으셨어요? 많이 사가지고, 이거 뭐 우엽고 싶은데, 이래지도 뭐하고 저래지도 뭐. 너무 많이 담으셨어요, 시청자님? 예. 그러시군요. 어느 정도나 담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숫자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비중으로 예. 한 몇 퍼센트 정도 싣고 계세요? 포트폴리오에서요? 70%, 80%. 네. 매수가도 조금 높으신데 예. 비중이 많으셔서 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셨군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예. 뭐, 왜또 모르겠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자리는 아무래도 하반기 전망이 가장 궁금하시죠? 하반기 언제쯤 됐고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연결을 좀 원하고 계신가요? 잘 아는 분한테 좀 해주세요. 네. 어느 분께 연결을 좀 해드릴까요? 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까요, 시청자님? 네, 뭐, 연결해. 두 분 중에 좀, 내막 좀 잘 아는 분 좀.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노건 전문가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너무 지금 힘이 없으십니다. 물론 걱정은 많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마이너스 한 30% 정도 손실이신가요? 예? 30% 정도 손실이신가요, 지금? 지금요, 36%안 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인체에서 예. 피가, 혈액이 한 30% 빠져나가면, 이제 인사불성이 돼버리죠. 중환자실에 실려가야 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물릴 수도 있어요. 뭐 외국인도 물리고 기관도 물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비중이죠, 비중. 그래서 뭐 비중이만 20% 돼가지고 지금 뭐 30% 빠졌다 그러면 일단 뭐 대장주니까 다시 이제 아래에서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최고점에서 지금 거의 80%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은 뭐 앞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만 중환자실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래지도 예. 뭐하고 저래지도 뭐하고. 네, 그러나 일단 뭐 마냥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하자라면 예. 1000m짜리 터널이 있어요. 예? 예. 그 중에 지금 한 800m는 지금 왔습니다, SM이. 한 200m만 더 가면 이제 빛을 볼 수 있어요. 잘 들으시고, 대응을 잘 하십시오. 비중이 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SM은 일단 2분기 실적 우려감입니다. 이제 1분기 대비해서 예. 좋게는 나오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예상치에 과연 부합을 할 것인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SM뿐만이 아니고 지금 엔터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이 안 좋은데, 예. 이 SM이 살아나줘야 다른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비단 SM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장주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7,100억이죠. 그래서 올해 전체 실적 대비해서는 PER지만 14배 정도 되면 일단 대장주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부여한다면 현재 주가는 사실 일단 더 이상 크게 밀릴 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 아시죠? 세무조사 이후에 100억 넘는 법인세를 추가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9월달 가면 얼마쯤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세요. 예. 그래서 이런 악재가 있어서 밀렸기 때문에 예. 2분기 실적이 1분기 다 좋습니다만은 이제 이 SM의 특징이 뭐냐면 예. 3분기부터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는 실적이 안 좋아. 예. 근데 3분기, 4분기가 실적이 연중 실적 대비해서 거의 뭐 한 7, 80%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한여름에 콘서트 같은 거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3분기도 실적이 안 좋아요. 들으십시오, 시장님. 네,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요. 네. 시간 관계상.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분기에 실적이 47억이다. 그러면 이제 2분기는 예상치 70억이에요. 예. 근데 3분기는 한 200억 가까이 돼요. 예.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거의 뭐 한 100% 이상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분기하고 4분기, 지금 3분기죠? 예. 9월까지 3분기죠? 예.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미리 주가가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 지나가면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반등이 뭐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예. 자, SM 작년에 보세요. 작년에 보시면 어때요? 차트 지금 보이시죠? 예. 7월 달하고 8월 달이 뭐다? 바닥이었죠. 예. 작년 이맘때 똑같죠. 지금 차트가. 예. 작년에도 7월 달, 8월 달 1분기, 2분기 실적이 최저치였어요. 9월 달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서서히 올라오죠. 아. 3분기, 4분기가 실적이 제일 좋았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매를 1분기, 2분기에 감망하시고 예. 3분기 지나서 이제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못하신 거예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월봉 보시면 SM이 월봉상으로 60개월선까지 왔지 않습니까? 장기 이평선이에요. 수급선. 그럼 이번 달에 여기서 이제 하락 바닥을 다질 거예요.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일단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상승 기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부터요? 9월부터요. 예. 1차 저항은 강력 저항은 4만 원입니다. 예. 4만 원. 그래서 지금 비중이 크시니까 예. 일부는 좀 정리를 하셔야 돼. 4만 원에서 한 4만 2, 3천 원 정도 반등을 주게 되면 다른 쪽에 수익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지금. 아시겠죠? 5만 원까지 다이렉트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신 가격까지는. 5만 원까지 갈 살이 없어요. 아니, 단기간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5만 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기다려? 뭐 내년, 뭐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까지 보신다라면은 그 가격대는 가능한데 아이고. 다른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일부는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은.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4만 한 2, 3천 원 정도 주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자금 대비 뭐 20, 30%는 현금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머지는 좀 길게 보시면 뭐 대장 주고 하니까요. 올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지나서 뭐 내년 1분기까지 간다라면은 뭐 5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전략을 일단 홀딩 유지하시고 단지 이제 반등 시에 한 4만 원 중반 정도 주게 되면 일부는 좀 정리하고 나머지만 좀 가져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들으시는 동안 좀 많이 답답하셨겠지만요. 일단은 손실 최소화해서 끌고 가는 전략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시청자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엔터주 SM까지 전략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에서 사연을 찾아볼게요. 8485님의 SKC입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36,300원에 15% 매수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윤종 과장님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SKC입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실적이 좋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인데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면 양궁 그리고 태권도, 뭐 배드민턴 이런 데서 잘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태권도 같은 경우에 정주국이기 때문에 출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굉장히 많이 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생소했던 예를 들어서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이 못한 게 아니라 아시아, 특히 이제 동양 선수들이 금메달을, 그러니까 메달만 따는 것도 잘하는 건데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럼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SKC 실적이 좋다.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는 그 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에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수영에서 메달을 딴 것처럼, 굉장히 좋아졌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길게 봤을 때 아니면 다른 종목이랑 같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진 거 감안을 해도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을 땡겨와도 이 화학 업종으로 봤을 때 과연 싼 종목이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실적까지 예상치가 좋아지는 걸 감안해도 순이익이 1,00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지는 않다라고 일단 그런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기 반등으로 노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상으로 살펴보면 SKC 뭐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굉장히 올라갔는데 저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좀 견해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다시 하락을 했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지지선으로 잡아야 되는 선이
이제 뭐 60일 정도로 잡고 봤을 때 가격은 34,700원 정도. 그러니까 요 라인 지금 얼마 차이 안 나요, 오늘 종가하고. 요 라인을 깬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클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사실 실적 전망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제 가격에 기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온다면은 저는 높게 안 보고, 그냥 21선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가격대는 36,000원대 중반 정도겠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갖고 있다고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겠죠.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스권 움직임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34,700원 제가 지시하는 61선을 깬다고 하면 그 실적 전망치가 안 좋게 나오거나 개별적인 큰 하락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손절 라인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4,700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36,000원 중반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SKC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광고 보고 3부까지 이어가겠습니다.